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죽음 이러면은 어떤 걸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좀 더 생생하고 좀 더 아름답고 가치로워지는 거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끝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도 상당수 있다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과정 중으로 죽음이라는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죽음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영혼 이런 합체된 존재로서 이 태어나서 살다가 그 생명력을 다해서 이제 이 현세에서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어떤 것이 죽음이라면 그렇게 서서히 생명력이 소진해서 죽음으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과식을 한다든지, 또는 너무 나태해서 운동을 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위적인 과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불안전성에서 나오기도 하는 건데, 가장 이상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스트레스 없는 사람도 없고, 또 뭐 과식 한번 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다가 자연스럽게 죽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만일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서도 그렇게 뭐 한이 남는다든지 힘들다든지 아쉽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좋은 존재가 처음에 태어나서 우리의 생명력을 활활 태우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노화되고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되어 있다면 죽음에 가까이 가면 이제는 나의 생명력이 다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맞이하는 것도 좋겠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최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죽음도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뭔가 지금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너무 과식을 해서 배가 부르고 더부룩하면
이제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다. 뭐 위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해독작용을 하면서 힘들다. 이런 소리들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또 사람 만나기보다는 좀 혼자 있으면 좀 쉬고 싶다. 좀 자고 싶다. 뭐 이런 소리들이 그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몸이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 마음이 말하는 소리, 영혼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맞추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고요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죽음 이전까지는 생기 있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뭐 5년, 10년 병원에서 그냥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다가가서 뭐 며칠, 몇 달은 좀 누워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생기 있게 활동하는 그런 죽음이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기계나 의술의 연명에서 이미 다 한 그런 어떤 생명력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생명력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죽어갈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죠. 자, 두 번째로 좋은 죽음은 아무래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적으면 좋겠죠. 우리는 이런 두려움, 불안이 있죠. 죽음에 다가서면 또 죽음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 아닌지, 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죽음에 다가가서 그 느끼는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고통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죠? 그런 이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게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이 좀 적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딱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죽음을 보면 이 내가 다른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죽음의 그 형상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그렇게 모질게 잘못하고 나는 편안하게 죽겠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순한 마음을 품고 잘 하는데 그 사람이 또 고통스럽게 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은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이 죽음에 다가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산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좀 그렇게 후하게, 편안하게 대했던 사람, 잘 살았던 사람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거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위적으로 딱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원한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좀 더 베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뭐 과식을 하거나 나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적절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죽음에 대해서 고통을 줄이고 또 그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사는 삶. 그래서 끝까지 살고 죽는 죽음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또 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약해서 말이죠. 조그만 육체적 고통에도 당장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니 이런 거 막 두세 시간에 걸쳐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여러 군데로 막 뻗어나가서 그 사랑니 하나 빼고도 다가오는 고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약한 그런 면모를 또 가진 존재입니다. 자, 그래도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좀 기다리고 또 이겨나가고 바위가 나타나면 또 이렇게 기어서 넘고 물이 나타나면 또 뭐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삶을 끝까지 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인위적인 생명 단절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 인위적인 생명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만 지나면 또 다른 어떤 지평이 열리고 또 다른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오늘 밤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냥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또 햇살을 보면 어제 했던 고민이 뭐 그렇게 큰 고민이 또 아닌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보면 확실히 인생은 마라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길게 보다 보면 예전에 내가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했던가 또 예전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또 반대로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좀 힘들고 그렇게 굴곡이 있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은 좀 기다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다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좀 힘들어도 그냥 그 자체로 또 살아가 보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그 문제는 변화하고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이런 말처럼 그죠?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또 해결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길게 보고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제 그것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또 그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하는 건 당연한데, 그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는 그냥 누구 얘기도 잘 하지 않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 아픈 것도 일종의 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운동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도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의 병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병도 가만 놔둔다고 낫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의 병도 가만 놔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치유할 때는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삶을 마라톤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안온한 상태와 장소에서 죽으면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요즘은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서 죽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바람직스러운 죽음의 장소나 상태는 아닌 거죠. 일정한 이제 곧 이분의 생명력이 다할 것 같다 그러면 집에서 그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죽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안온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좀 인간적인 정리, 즉 뭐 싸운 사람 있으면 화해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좀 되갚고, 이런 등등의 인간적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이나 이런 법적인 정리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에게 내 죽음을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또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죽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죽음을 맞이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더라도 그 이후에 생각하더라도 뭐 그렇게 슬프지 않고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또 다음에 만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탐구하고 또 노력하고 이러면서 자기 체화된 어떤 철학이 있어서 이걸 살면서 또 죽음에 가까워서도 그대로 보일 수 있으면 가장 힘 있는 철학이 되고 좋은 죽음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희망으로 맞는 죽음.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마음에 안고 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죽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등등의 요건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살아있음이 가치가 있고 생기를 더하는 거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늘 똑같고 일어나고 밥 먹고 뭐 일과를 보내고 자고 하는 이 나날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정나고 아무 그 생기가 없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사실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루에 해가 뜨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연이 주어지고 또 사람이 더불어 있고 이 하루를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죠? 아름다움이고 그런 거죠.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뭐 생즉사, 사즉생 뭐 이런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이 중요한 일, 이 꼭 해야 될 일, 또 가치로운 일, 내가 이걸 하면서 뭐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툭 놓고
도전해야 될 일이면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뭐 오마조마한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또 감행해야 될 어떤 가치로운 모험을 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 요새 이제 건강 염려증, 뭐 지나친 조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이렇게 발을 내딛어야 될 때 내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죠? 이렇게 좀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말이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 이것이 사실은 좀 갖춰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죽는 것이 무조건 그 절망이다,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만 생각하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치로운 일을 하면서 뭐 죽는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가치로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것도 죽음에 대한 어떤 탐구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그렇게 좀 툭 놓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도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죽음이 몰아갈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죽음이 몰아갈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뭐 돈을 번다든지 또 자기 이름을 날린다든지 또 눈앞에 있는 그런 즐거움에만 빠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지금 그 당시로는 순간순간 이렇게 좋을지 몰라도 넓게 크게 길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은 죽음이 몰아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가치들 우리는 모으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자기 이름을 날린다든지 이게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버는 것만 내 삶의 전부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백억 있는 사람이 더 모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렇게 나은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현세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 이런데 욕심, 이기주의 이런 데서 좀 탈피하는 그런 어떤 시사점도 죽음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죽는 것 외에 정해진 것이 어딨냐? 우리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자유롭고 여유롭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딱 계획에 따라서 아침 9시에 뭘 하고 10시에 뭘 하고 이렇게 딱 정해진 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되게 부자유스럽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너무 방만해서 나태해져도 물론 안 되지만 또 너무 딱 짜여진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인간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정 힘들고 이럴 때는 하루 휴가를 내고 뭐 바닷가에 놀러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 휴가는 내서는 안 되고 휴가를 낼 때는 어떤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고 너무 이렇게 짜여진 틀에만 우리가 모범생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렇게만 갈 때 그 사람은 좀 이렇게 구속감을 너무 많이 받고 강박을 받고 완벽주의의 어떤 그런 마음의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 외에 살아가면서는 사실 하늘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음껏 상상하고 또 자유롭게 우리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고 좀 성화된 그런 어떤 좋은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좀 죽음은 우리가 정해져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가족을 잃고 아픔을 겪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경우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평소에 생각해서 죽음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또 다음에 만날 이 때가 있을 것이다. 또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힘도 생기고 또 우리 자신의 스스로도 위로가 되고 다른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철학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사점을 준다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